본 채널의 모든 영상 및 사연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 재창작한 사연이며 등장인물 및 지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또는 가상의 명칭을 사용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행복한 일들만 가득 생기실 거예요. 빗줄기가 골목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편의점 간판도 이미 꺼진 뒤였죠. 딸은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길모퉁이 그림자 속에서 희끗한 것이 보였고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골목 구석벽에 기댄 채 웅크린 노인의 모습이 빗물에 젖어 있었죠. 딸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도 사람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딸은 쪼그려 앉아 노인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불렀을 때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뜨려 했지만 끝내 뜨지 못했고 입술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경련하듯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노인의 옷깃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어깨가 비를 맞으며 조금씩 축 처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자신의 가방을 벗어 노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방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물병을 찾아 더듬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물병을 꺼내 뚜껑을 돌렸습니다. 노인의 입가로 병 입구를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벌어졌고 물이 조금 흘러 들어갔습니다. 목구멍이 움직이며 간신히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은 물병을 조금 더 기울였다가 노인이 헛기침을 하자 얼른 떼어냈습니다. 여기 비 더 맞아요. 일어나셔야 돼요. 딸이 노인의 팔을 붙잡으려던 순간 골목 입구에서 타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앞에 멈춰 서 있었고 곧바로 또 한 대가 뒤를 막았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골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걸음이 빨랐습니다. 뒤따라 내린 사람도 비슷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노인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아가씨, 잠깐 비켜주시죠. 젊은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딸과 노인 사이에 몸을 집어넣듯 끼어들었고 딸은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밀려났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젊은 남자의 질문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쓰러져 계셔서요. 그래요. 젊은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고 나서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 쪽으로 몸을 숙이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 할 때 소매가 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손목 안쪽 살같이 드러났습니다. 딸의 시선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흉터였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피부색이 주변과 달랐고 선이 불규칙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그것을 본 듯 말 듯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젊은 남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딸은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뒤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접힌 봉투였고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의 손가락이 봉투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거라도 있으면. 딸이 봉투를 내밀자 젊은 남자가 손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요. 딸은 봉투를 노인의 손바닥에 밀어 넣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봉투를 감싸려다 미끄러졌습니다. 딸은 노인의 손가락을 접어 봉투를 쥐게 했습니다. 가져가세요. 노인이 고개를 들어 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지만 시선만큼은 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이 차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노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이름,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딸은 듣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완전히 닫혔고 엔진 소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차량은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어지면서 골목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딸은 빈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앉아있던 바닥이 빗물에 젖어 검게 빛났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 위에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딸은 그 자리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딸의 어깨도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딸은 가방을 다시 메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섰을 때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검은 차량의 후미등이 저 멀리서 깜빡이다가 사라졌습니다. 딸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보다 일찍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이미 몇 명이 서서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는 중이었죠. 딸도 목에 걸린 출입증을 빼들고 기계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갖다 대려던 손이 공중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 쓰러져 있던 노인, 검은 차량, 그리고 봉투. 고개를 저으며 출입증을 단말기에 갖다 댔습니다. B- 하는 소리 대신 짧은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딸은 다시 한번 대봤습니다. 똑같은 경고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경비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말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딸을 쳐다봤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경비의 말이 짧았습니다. 딸은 출입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없이 작동하던 카드였습니다. 왜요?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에서 막혀 있네요.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정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출입증을 목에 다시 걸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반장이 어느새 옆에 와 있었습니다. 작업복 지퍼를 올리며 딸을 곁눈질로 봤습니다. 딸은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반장의 목소리가 의심스럽다는 듯 끝을 올렸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문 밖 도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이 어딘가에 머물렀다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딸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길 건너편 가로수 그늘 아래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봤던 차였습니다. 차체 색깔, 번호판 위치, 심지어 조수석 옆 작은 찌그러진 자국까지 똑같았습니다. 딸의 시선이 차에 고정됐습니다. 운전석 쪽 유리가 살짝 내려와 있었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딸이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는지 유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들어가 봐요. 반장이 말했습니다. 딸은 고개를 돌려 반장을 봤습니다. 출입증이 안 되는데요.
사무실 가서 확인해 보라고요.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반장의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재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은 다시 한번 정문 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출입이 일시 정지됐다는 것,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다는 것. 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장 담벼락을 따라 걸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벨소리가 3번 울린 뒤 끊겼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어제 골목에 계셨던 분 맞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지만 차갑게 가라앉은 톤이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딸의 손에 쥔 전화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단순 참고인입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습니다. 딸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상대방은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절차상 확인이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32초였습니다. 번호를 저장할까 망설이다가 그냥 화면을 껐습니다. 오후 2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번호가 있는 일반 전화였습니다. 받자마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병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딸은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전 보호자 아니에요. 그럼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그냥 길에서 봤을 뿐이에요. 전화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연락처 남겨주실 필요 없겠네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은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화면을 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옷소매로 손을 닦았지만 금방 다시 땀이 맺혔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딸은 공장 근처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고 차량을 봤고 담배 연기를 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 건너를 봤을 때 검은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공장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딸도 그들을 따라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게시판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새로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관련 면담 예정. 글씨가 컸습니다. 언제 붙었는지 종이 가장자리가 아직 깨끗했습니다. 딸은 멈춰서서 종이를 읽었습니다. 날짜는 없었습니다. 대상자 명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정이라는 단어만 있었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종이를 떼려는 듯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떼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리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문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길 건너를 봤습니다. 검은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만 좀 합시다. 공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딸은 문 앞에서 멈칫했지만 젊은 남자가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안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라 손님이 거의 없었고 구석 자리에 앉은 사람 하나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죠. 젊은 남자가 창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딸은 앉기 전에 주변을 훑어봤습니다. 출구가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문해둔 것이었습니다. 딸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커피 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김이 올라오다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젊은 남자는 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봤을 때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계산적이었습니다. 어제 봉투 기억하시죠? 딸은 가방 끈을 고쳐쥐었습니다. 끈이 손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습니다. 그걸로 병원비 일부가 처리됐습니다. 젊은 남자는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돌리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가 다시 딸에게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날 일을 밖에 말하지 않으시면 계약은 연장됩니다.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방 끈에서 힘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출입증도 다시 활성화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일하시면 돼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선을 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커피 잔을 봤습니다. 잔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말 안 하면 되는 거죠. 딸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대신 봉투 이야기도 골목 이야기도 전부 없던 걸로. 딸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뒤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습니다.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딸의 손가락이 봉투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접힌 선을 따라 손톱으로 긋다가 다시 봉투를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분은요? 딸이 말을 꺼냈을 때 젊은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커피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노인분이요. 어떻게 되셨어요? 젊은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봤다가 다시 딸을 봤습니다. 신경 쓰실 분 아닙니다.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일은 잊으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딸은 가방을 메고 일어났습니다. 젊은 남자도 따라 일어났지만 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딸이 카페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쁜 제안 아닙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며 카페 안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딸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퍼져나가다가 흩어졌습니다. 정문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습니다. 딸은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출입증이 주머니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맞닿는 소리였습니다. 뒤에서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딸과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오늘까지 결정하세요.
목소리가 딸의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공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문까지 직선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봤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어제 노인이 쓰러져 있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고 빗물 자국만 바닥에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공장이 아니라 골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지만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골목 입구가 가까워지고 공장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공장 정문 앞에서 경비가 팔을 뻗었습니다. 딸은 출입증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차피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비의 시선이 딸의 얼굴에서 정문 안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정문 너머로 검은 차량 여러 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봤던 차도 있었고 그보다 큰 차들도 보였습니다. 유리창에 공장 간판이 겹쳐 비쳤습니다. 간판 글씨가 차체에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면담이 있습니다. 경비의 말에 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장이 공장 건물 입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이 아니라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반장이 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따라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업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반장의 발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딸은 두 걸음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서 반장이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딸은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문 블라인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형광등 불빛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 아래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서류철을 봤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만난 분이 반장이 말을 시작했다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딸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장도 같았고 표정도 같았습니다. 그는 반장을 스쳐 지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서류철을 집어들었다가 딸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무표정했습니다. 딸은 서류철을 봤습니다. 표지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직접 표지를 넘겨 첫 장을 펼쳤습니다. 딸은 종이를 읽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읽다가 중간쯤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계약 종료 유예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예라는 단어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젊은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반장이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딸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유예 옆에 작은 글씨로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으려 했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볼펜이었습니다. 딸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돌렸습니다. 펜촉이 드러났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펜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왜요? 딸의 질문에 젊은 남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딸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블라인드 틈새 사이로 밖이 보였습니다. 차량 한 대가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내렸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발 내딛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양쪽에서 사람들이 붙어 섰습니다. 노인의 팔을 붙잡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붙잡을 준비가 된 자세였습니다. 그분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젊은 남자의 말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딸은 블라인드 너머를 계속 봤습니다. 노인이 건물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노인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노인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소매가 올라가며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흉터였습니다. 어제 골목에서 봤던 그 흉터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딸의 시선이 거기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계단을 오르고 흉터가 소매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문틈으로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남자는 여전히 서 있었고 반장은 여전히 문 쪽에 서 있었습니다. 딸은 블라인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량들만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지 마세요. 반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한 말이었습니다. 딸은 반장을 봤습니다. 반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도 저 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반장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딸 혼자만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천장에서 떨어졌고 바닥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통로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이 끝나고 서류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와 종이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뒤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게 끊기는 기침이었습니다. 노인의 기침이었습니다. 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돌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업복과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봉투를 찾았습니다. 접힌 봉투였습니다.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표면에 접힌 자국이 여러 겹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자국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눌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돌아섰습니다.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걸음이 느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양손이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노인 옆에 섰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딸과 노인 사이를 막았습니다.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노인을 돌아보지 않고 딸만 봤습니다. 노인은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듯 어깨가 오르내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노인이 젊은 남자의 팔을 살짝 밀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며 딸을 봤습니다. 딸이 쥔 봉투를 봤습니다. 손을 들어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걸로 살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노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병원비가 아니라.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쉬는데
딸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사물함 문에 등이 닿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왜 지금 와요? 딸의 말이 낮게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시선이 딸에게 꽂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선 넘지 마세요. 젊은 남자의 말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반장을 돌아봤습니다. 반장은 통로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반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겨 통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투와 함께 출입증도 떨어졌습니다. 목에 걸었던 줄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출입증이 바닥에서 빛을 반사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딸은 출입증을 내려다봤습니다. 줍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둔 채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노인의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딸은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통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출입증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혼자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답 주세요.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딸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앞 인도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서 있었고 차량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검은 차량들 사이로 흰색 승합차가 보였습니다. 차체 옆면에 방송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언론 차량이었습니다. 길가에 서 있었고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카메라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검은 천으로 가려진 채 방향을 틀었습니다. 렌즈가 공장 정문 쪽을 향했습니다. 딸은 걸음을 늦췄습니다. 언론 차량을 지나칠 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날 골목 말입니다. 딸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이었고 손에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확인만 필요합니다. 경찰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뭔가 적혀 있었지만 딸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펜을 꺼냈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다가 멈췄습니다. 시선이 공장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차량들이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확인하면 딸이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제 일은요. 경찰이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딸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첩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 정문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 문 여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과 경찰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정문 앞에 서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렸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벽을 짚고 있었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듯 어깨가 오르내렸습니다.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다시 들이쉬었습니다. 딸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를 내리고 안을 뒤졌습니다. 손가락이 봉투를 찾았습니다.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바람에 벌어졌습니다.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받습니다. 젊은 남자도 통화를 멈추고 이쪽을 봤습니다. 언론 차량 안 사람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모두가 딸을 봤습니다. 그만하세요. 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봉투가 딸의 손에서 펄럭였습니다. 이걸로 거래하지 마세요. 젊은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딸은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천천히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접힌 자국을 따라 접었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퍼를 올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뎠다가 멈췄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길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왼쪽은 공장 정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은 차량들과 사람들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오른쪽은 병원 방향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가면 병원이 있었습니다. 딸은 두 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봤습니다. 발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올려 메었습니다. 하지만 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갈림길 한가운데 어디로도 가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냅시다. 공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도 수첩을 든 채 멈췄고 반장도 건물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론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이 카메라를 꺼내 삼각대 위에 올렸습니다. 렌즈가 딸을 향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손으로 제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사람들을 향해, 딸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멈추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아닙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벽에서 몸을 떼고 천천히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량에서 내려와 콘크리트 바닥에 섰습니다. 구두 끝이 먼지에 닿았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발끝을 보고 바닥을 보고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바닥에 댔습니다. 아버지. 젊은 남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드러내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내려왔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댄 채 손에 쥔 봉투를 펼쳤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겹 겹쳐져 있었습니다. 한 번 접었다 펼치고 또 접었다 펼쳤던 흔적이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자국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봉투로 병실을 옮겼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공중에 멈췄습니다. 봉투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봉투로 산소를 연결했습니다. 딸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변 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 차량 소리,
바람 소리가 모두 멀어졌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버린 사람은 나입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젊은 남자가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접히지 않은 깨끗한 봉투였습니다.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원본이었습니다. 복사본이 아니라 직접 작성된 기록지였습니다. 노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노인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이 사진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손목 안쪽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노인의 손목에 있는 것과 같은 흉터였습니다. 위치도 모양도 크기도 같았습니다. 이 기록을 숨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들고 젊은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 종이들이 굴러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인의 무릎 꿇은 모습, 봉투를 든 모습, 사진을 든 모습이 모두 렌즈에 담겼습니다. 딸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접힌 봉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펼쳤습니다. 접힌 자국을 따라 천천히 펼쳤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노인에게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경찰도 반장도 언론 사람도 길을 비켜줬습니다. 노인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건넸습니다. 노인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돌려받으러 준 게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받아쥐었습니다. 두 손으로 봉투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늘부로 제 이름을 모든 직함에서 뺍니다. 노인의 말이 짧게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반장이 공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 앞에서 멈춰 섰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기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멈춰있던 기계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 컨베이어 벨트 움직이는 소리,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하나둘 겹쳐졌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지 무릎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뒀습니다. 후원도 계약도 조건 없이 원래대로 두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경비 한 명이 젊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팔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뿌리치려 했지만 경비의 소나기는 단단했습니다. 놓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로 이끌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몸을 비틀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딸은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반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자 출입증이 보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 출입증이었습니다. 받으세요. 반장이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딸은 출입증을 받아들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목에 거는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딸은 출입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은 계속할 겁니다. 딸의 말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여전히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으로 부드러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차량이 먼저 떠났습니다. 카메라를 싣고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경찰도 수첩을 접고 돌아갔습니다. 검은 차량들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노인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도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만났던 그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빗물 자국은 말라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식당들이 늘어선 거리였습니다. 노인이 멈춰서서 주변을 봤습니다. 딸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간판이 낡은 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탓에 손님은 적었습니다. 구석자리에 한 명, 창가에 한 명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가운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인이 다가와 물을 놓고 갔습니다. 메뉴를 보지 않고 딸이 주문했습니다. 국밥 2개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 냄새, 파 냄새, 고기 끓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겨 김이 천천히 올랐습니다. 국물이 끓으며 보글보글 소리를 냈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국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딸의 말에 노인은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을 떠올렸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술이 벌어지고 국물이 들어갔습니다.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국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입가를 타고 턱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이블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딸은 그 손수건을 봤습니다. 흰색 손수건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노인이 쥐고 있던 것과 같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노인이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테이블 위 국물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테이블 위에서 났습니다. 국그릇이 비워졌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릇을 치웠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산대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가 단말기를 지나갔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나란히 늘어났습니다. 공장 정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섰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근 사이렌이었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반장도 보였습니다. 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노인의 말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딸은 주머니에서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끊어진 줄을 보고 출입증을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줄이 짧아서 목 뒤에서 매듭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출근할 거예요.
딸의 말에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량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검은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대뿐이었습니다. 운전석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차에 올랐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딸을 봤습니다.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차량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정문 앞을 지나 큰 길로 나갔습니다. 후미등이 깜빡였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정문 앞에 불이 켜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하늘에 스며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